시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을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위란 말이에요. 공중파를 타든 아니면 유튜브를 타든 아니면 어떤 뭐 레카가 긁어가든 요새 시위 엄청 핫하다고. 요즘처럼 시위가 많은 일도 진짜 드문 것 같은데 이게 시위라는 게 서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 어떤 주장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옳고 할 수밖에 없는 주장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위는 뭐 한 몇십 프로가 찬성하면 몇십 프로가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현직 노가다로서 이제 저렇게 하면은 좀 안 되지 않나. 예전에 이제 저는 사실 많은 경우에 대기업 집단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손배가압류라는 게 있었다고. 손배가압류. 이제 어떤 시위가 불법 시위다.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회사가 혹은 어떤 집단이 손해를 봤다. 물건이 깨지든 아니면 뭐 영업을 못 해갖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든 아니면 뭐 이미지가 하락하든 그것을 비용화 시켜갖고 시위한 상대방한테 가압류를 한다. 그러니까 손배 가압류는 왜 하느냐? 사실은 압박수단이에요. 이제 그런 대기업이 뭐 며칠간이라도 멈추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 손실을 그게 실제로 손해가 났던 안 났던 어마어마한 돈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물려가지고 너 앞으로는 시위하지 마라고 하는 압박수단으로 쓰였던 방식인데 그게 어쨌든 법원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야 너 한 명당 몇십억씩 물어내 라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실 동덕연대 엄청 핫한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뭐 일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니네 수뇌부가 하든 뭐가 하든 니네가 그것을 나눠서 물어내라. 이게 물어내는 것도 사실 이제 공동으로 물어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집은 돈이 많아. 우리 아빠 뭐 의사야. 우리 아빠 뭐 기업의 회장이야. 에이, 씨발, 뭐, 그냥 5억 내고 그냥 퉁치지 뭐. 라고 생각하고 5억 낼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총 추산액이, 피해 추산액이 100억이면은 10명이 했으니까 한 명당 10억 내고 끝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공동채무에 대해서는 한 명이 내든 두 명이 내든 뭐 100명이 내든 그것에 대해서 채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누군가가 내고 안 낸 사람이랑 관계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다 물어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 이거 안 물어내면 내 인생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한 명이 다 물어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시위가 어떤 시위 이를테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의 계엄령이 있었죠. 계엄령 때 뭐 그 뭐냐 특수부대원이 유리만 깨고 들어가갖고 뭐 제대로 설렁설렁 자 저 WWE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WWE를 해야 돼요. 시위라는 게 방법론이 있다고.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권 가요들이 이렇게 있는 책을 보면은 금속노조라는 이제 노조의 그 운동권 가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속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노조 중에 하나고 파업도 자주 한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금속에 관련된 뭐 자동차든 철강이든 뭐든 금속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 얼마나 커요. 중공업이고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그 노조에 가입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위를 한다고. 그럼 그 시위를 했을 때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근데 그 금속노조의 이제 노조원인 친구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나름대로 조율을 한다고. 나름대로 조율. 그래갖고 걔네들이 하는 말이, 시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시위라는 건 결국 보여주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기자들이 많이 찍어가서 공중파를 타든 아니면 유튜브를 타든 아니면 어떤 뭐 레카가 긁어가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 주장을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을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위란 말이에요. 어떤 시위에서 보면은 포크레인이 막 가. 막 가. 포크레인 굉장하죠. 포크레인 지나가는 거 보면은 우리 오줌 지린다고. 왜냐면 캐터필러가 막 드드드드 돌아가면서 막 진짜 막 그 아스팔트가 갈리는 소리부터 해갖고 진짜 어마어마한 엔진음에 진동까지 진짜 오줌 지린다고. 근데 그 오줌 지리는 포크레인이 딱 가가지고 진짜 기자들 사진 찍기 좋게 유리창 그 현대자동차든 뭐 아니면 어디든 유리창을 막 집게로 막 그냥 다 뽀사 뽀사고 와장창 막 유리가 작살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영화에서의 유리와 현실에서의 유리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게
영화에서는 막 진짜 특수부대원들 막 그냥 발로 유리를 까고 들어가고 막 무슨 뭐 열받으면 유리병 집어가고 대가리 까고 막 유리 뭐 남자 주인공이 막 누구 구하려고 유리를 막 이렇게 하고 깨고 들어가서 막 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 유리라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 생각보다 유리가 늘어나는 힘에 저항을 못해서 잘 깨져서 그렇지, 유리라는 거는 어떤 물질보다도 경도가 강한 물질이에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살이나 뼈 정도는 깨진 유리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바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동맥 같은 게 찢어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를 함부로 깨다가는 동맥이 잘렸고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유리예요. 그런데 시비적인 방법론으로 보면 이제 어떤 굴삭기가 막 덜덜덜덜덜 가가지고 갈 거 아니야. 가가지고 유리를 막 조사하고 깨부수고 했다 이거야. 미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미리 경찰들한테. 그 시위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는 미리 경찰들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라인에서 할 테니까 이 정도 우리 협의를 보자. 한마디로 니네 좀 어거지로 잡아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평화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나올 테니까 니네도 이 정도까지는 봐달라. 우리가 말하는 거를 막지 말아달라. 라는 조율을 어느 정도는 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집회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집회 신고를 해야지 합법이지. 그래서 그리고 또 지도부가 있으니까 소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뭐 과격한 행동을 할지라도 지도부가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조율하는 면이 있다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탱크 못지않은 굴삭기가 드드드드드 갖고 유리를 빡 깼다 해보자. 그런데 유리창 말고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일단 사람이 안 다친다. 두 번째로는 유리라는 게 여러분, 유리라는 게 싸요. 굉장히 쌉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지. 아니 뭔 유리가 싸냐. 우리 집 거울 하나 깨졌는데 50만 원씩 받더라. 우리 집 뭐 창문 하나 깨졌는데 50만 원씩 받더라. 그게 유리가 비싼 게 아니야. 유리라는 거는 이걸 한 자평이라고 하는데 30cm에 30cm짜리 유리 한 장이 보통 한 5,000원, 4,000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700. 아파트 바닥부터 천장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유리 2,700에 1,200짜리면은 4자평에 9자평이니까 36자평이야. 그럼 그거에 5,000원이면은 그거 하나에 18만 원이면 끝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거를 너무 큰 유리를 한 명에서 못 드니까 두 명이 들어야 돼갖고 두 명의 인건비 60만 원이 추가돼갖고 1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시위에서 포크레인이 이를테면은 유리를 한 10장 깼다고 봐요. 그러면은 사람 두 명이면 유리 한 장을 해도 두 명이고 두 장을 해도 두 명이고 10장을 해도 두 명이야. 그러니까 유리 하나에 18만 원짜리 10장 깨졌어. 180만 원에 50만 원 추가해갖고 230에 뭐 부가세 별도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300만 원이면 끝난다고.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비싸다. 왜냐? 철거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철거. 아무것도 없이 원래 있던 재료를 뜯어내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이를테면은 우리 30평짜리 사무실에 천장을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이다라고 하면은 천장을 뜯어내는 비용은 500이에요. 왜냐? 10명이 가서 30평 사무실 천장을 뜯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뭐 전선부터 시작해갖고 엠바, 석고보드 이런 걸 다 뜯어내는데 그게 10명이 들었다 치자고.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 트럭에 싣고 가는데 한 톤당 보통 이제 1톤차 가득 비우면은 뭐 한 15만 원 받는다고. 가는데 운송비 들잖아. 그러니까 뜯어내고 버리는 데까지의 돈이 싼 재료를 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보다 더 비싸다고. 그리고 또 있어요. 유리라는 건 굉장히 싼 재료인데 석재, 특히 가공된 석재는 유리보다 굉장히 비싼 재료라고. 그리고 유리를 이제 왜 그러면은 전문적인 WWE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유리를 선택하느냐? 유리는 깨질 때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깨는 그 자체가 철거예요. 손상했다고 더 이상 떼낼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는 빠루 같은 걸로 남아있는 유리만 잘 이렇게 쓸어가지고 빗자루 쓰레받기로 잘 담아서 산업용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면 끝난 일이라고. 한마디로 철거가 필요 없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리는 싸. 그런데 틀은 비쌉니다. 물론 상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뭐 그냥 그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틀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거 뭐 그냥 제일 싸니까 임대하는 곳에다 해놓는 건데
뭐 일부 어떤 뭐 100주년 기념관 이런 데 있는 뭐 단열바 어떤 기술이 추가로 들어간 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런 거 잘못 때려 보시면은 큰일 나죠. 그거는 말한 대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고 바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때려 보시면은 큰일 난다고. 우리 윤석열 사태 때 보면은 특전사들이 가갖고 그 옛날에 이제 시위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 거기서 이제 그 의원실을 막았던 보좌관님들이 옛날에 민주화 시절에 시위 경험이 엄청 많으셨던 분들이래. 그래갖고 아직도 현역으로 화염병을 제조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바리케이트를 가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왜 좋냐? 바리케이트를 칠 때 가구를 손상할지라도 가구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돼. 그러니까 어떤 가구를 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버려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구 우리 그냥 쓰레기 업체 아니면은 뭐 동사무소에서 딱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구청에서 수거해가죠. 그리고 새 가구를 사서 놓으면 피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전사분들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뭐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쇼파를 잘못 밟았어. 그래갖고 가죽이 뭐 뜯어졌대. 야 이거 피해 보상해라. 그래 내가 가서 뭐 가죽 방석 하나 사줄게. 아니면 그거 보건업체 불러가지고 가죽 복원할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뭐 소화기를 뿌렸어.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막 묻었어. 이거 해라. 내가 걸레질로 닦던 거 아니면 걸레질로 안 닦이면 내가 그냥 하나 사줄게. 야 그거 갖고 그렇게 사람을 서운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 일부 여대에서 시위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셨나 봐.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디 시위 가면은 쫙 끝에서 이제 앞에서 형들이 막 이렇게 깃발 막 이렇게 흔들고, 물론 제가 힘이 좋으니까 깃발 쥐어주면 이렇게 막 앞에서 흔들고 이러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되돌이킬 수 없는 식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아스팔트를 해봐봐. 아스팔트에 색칠을 막 했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덧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스팔트 위에다 아스팔트를 덧방했다고 쳐봐. 그럼 원래는 잘 열리던 문이나 아니면 잘 되던 어떤 뭐 이를테면 마감 레벨에 민감했던 뭐 문틀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덧방을 쳐서 높이가 올라오면은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를 뜯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 수가 없죠. 아스팔트 까는 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집 지으면 그 앞에 수도관 매설이나 그런 걸 할 때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깔아보는데, 아스팔트는 뭐 몇백 수령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뭐 범위가 넓으면 돈이 많아지겠지만 아까랑 똑같은 이유야. 아까 유리처럼 유리가 한 장이 됐을 때보다 10장이 됐을 때 사람이 10배로 필요하지 않듯이 아스팔트가 집 앞에 잠깐 손상된 부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몇백 미터를 치는 거랑 기계가 뭐 100배가 되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페인트 먹은 아스팔트는, 락화 먹은 아스팔트는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지. 굴삭기 불러서 뜯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뜯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이야, 폐기물.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보호나 어떤 협약, EU 협약 같은 거 가입 때문에 폐기물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요. 갈수록. 요새는 뭐 인테리어 할 때 한 6천만 원 공사하면은 폐기물 버리는 비용이 한 10분의 1은 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기물 비용에 그 다음에 뜯는 거 다 인건비잖아.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그냥 천천무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갔던 거지. 뭐냐면은 우리가 WWE라고 조롱할 게 아니에요. 결국 시위라는 거는 내 목소리를 남들이 많이 들어주길 바라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거는 끝까지 죽자, 너네 한번 좆대봐라라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다고. 어떻게든. 왜냐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를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거는 퉁칠 수가 없다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 그 범죄도시 원에 보면은 그런 장면 있잖아요. 범인을 잡으려고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깨부셨어. 그러니까 가갖고 깨부셔고 이제 전일만 반장인가? 전일만 반장이 가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마동석 씨 그 여자친구분이 나타나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거 청구서 이렇게 하고 들이밀잖아요. 아무리 필요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그 피해는 뭐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일,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다 정당하다고 보진 않지만 회사에 뭐 어떤 손배 가압류랄지 아니면 이런저런 역사가 쌓여서 이제 시위의 방법이 그냥 아무도 피해 보지 않게 들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플랜카드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유리를 깬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음에도 이런 주장을 펼칠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번에 돈으로 배웠겠죠. 돈으로 배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